지금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확하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내 확진자는 8,652명, 그 가운데 94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며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내의 상황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콜센터,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내 감염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중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에 두 가지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최재 교수님께서 첫 번째, 그리고 홍성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권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최재욱입니다. 우선 첫 번째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임상 정보 연구 및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이는 현재도 중환자실과 또 이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든 환자분들과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치사율을 낮추고자 하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관련하여 박스에 있는 대로 이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와 환자 정보 공유 관련 법령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제가 8조에 의하면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그 관리사업 지원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세부 조항도 있습니다. 민관 전문가의 이 부분을 이제 구성해서 감염병 발생에 관련된 원인과 연구와 결과들을 토대로 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이 아직 불확실성이 큰 이 환자 진료, 이 감염병 코로나19 감염병에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 정보 공유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 치사율을 낮추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그 전파 양상과 잠복기, 주된 감염 경로, 주된 증상과 치료 공과 어떤 환자에서 심한 증상을 보이는지, 중증으로 치료 진행하는지, 그러한 경우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서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미 2,000명 가까이 많은 환자가 진단되었고, 이 중 94명이 사망하고 2,233명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사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정보를 이 중국의 연구 결과와 외국의 유명 학술지만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임상 정보가 의료계로 전혀 공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무증상 경증의 환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특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체 징후, 혈액 검사 결과와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 사진, 처방과 경과 기록등을 표준화하여 한 곳으로 취합하고 이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들의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임상 양상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치사율을 최소한이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상 이제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 어디든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 역시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의 특징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계속 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 진료시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진료의 원칙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환자 정보를 정리하여 의사들에게 제공하려 해도 데이터가 없어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의사에게 진료를 참고할 수 있는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흔히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이를 탐정수사와 같다고 비유하는데 마치 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수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에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임상정보 공개와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유를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상황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의료진과 학술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산하의 대책본부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의 전문학계에서 추천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치료와 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지금 중증 환자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제공하여 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임상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계에 공유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고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위험 인자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약 20%가 6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또 중국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에 약 10.5일 후 급격히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29일에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고 이제 신규 확진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10일 후, 3월 11일 전부터 중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누적 중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존의 중환자들이 이미 포화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중환자들의 사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즉 사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고도 매우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에 따라서 첫 번째, 환자 최대 발생 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의 중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중환자의 이송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세 번째, 중환자 진료 전략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확진자 최대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 내 중환자 진료 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동산병원 이미 중환자실이 포화된 타 지역 기관과 달리 이미 기존의 50병상의 규모로 중환자실이 운영되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통해서 중환자실 치료 병상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아직 중환자실의 폐사가 남아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가동 중인 대한중환자의학회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 진료 협력 체계는 전적으로 자원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어떤 권한 행사나 주도적 개입을 통해서 타 지역 대형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 현재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의심 환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와 상관없는 환자에까지 간접적인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가급적 이 전담 의료기관에서 모두 수용을 하되 비전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 환자를 선제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환자 이송체계 구축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의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 중환자들이 급증할 경우 타 지역 중환자실로의 이송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지역에서 대구로의 환자 이송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 및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실태조사, 또 서울시 중환자 이송 서비스 및 번역 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를 활용해서 이송에 필요한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이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환자 진료 전략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관계 정보기관 및 민간단체, 즉 학회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환자 진료 전반에 대한 전략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을 공문 형식으로 정부에 이미 발송을 하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공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을 지나서 그대로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거나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환자들의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이 의학자의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환자가 주로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 코로나19 환자의 폐사진이 어떤 모양으로 주로 나타나는지,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 파악에 유용하며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임상 정보를 분석하고 또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부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와 임상 정보의 공유, 그리고 두 번째 중환자 진료 전략 트립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의 이 두 가지 공고를 조속하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